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평화와 인권 행보 김복동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분의 역사를 잃었습니다. 어젯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선생이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4세에 일본군의 연행, 일본의 침략 경로를 따라 끌려다니며 온갖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녀의 삶이 곧 일본이 자행한 전쟁 범죄의 기록이자 역사였습니다. 전쟁 범죄의 피해자에 머물러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제가 저지른 전쟁 범죄의 만행과 위안부 피해의 참상을 알리는 위대한 증언자였고 용기 있는 여성의 롤모델, 평화 인권의 지킴이이기도 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정치적 도발이 극에 달한 상황으로 끝내 일본의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한 통안을 안고 눈을 감으셨다고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일본에 맞서는 결기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화 지킴이이자 인권운동가로 헌신한 김복동 선생의 영면에 깊은 슬픔을 표합니다. 고이 잠드십시오. 다음은 니가 가라 아세안이라는 제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중동으로 가라 외치더니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으로 가라고 꾸짖습니다. 청년 실업도 헬조선도 결국은 청년들 탓이라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모든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렸습니다. 5060 세대는 할 일 없어 악플이나 달고 청년들은 아세안을 안 가봐서 헬조선이란 배부른 투정이나 한다는 투입니다. 적반하장이자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되는 현실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해외 진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나가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준과 한치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도 능력도 없는 정부 여당의 한심한 책임 떠넘기기, 일자리 만들 능력은커녕 최소한의 공감마저 부재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자들을 일컬어 꼰대라고 부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무능한 꼰대가 아니라 유능한 리더입니다. 청와대 역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 해임하고 좋아하는 아세안으로 보내는 게 순리입니다. 다음은 이제는 억지 단식을 풀고 일을 할 때다는 제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딜레이 식사 농성이 연일 화제입니다.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이라는 신개념 개그를 선보인 공이 크고 큽니다. 한국당 덕분에 국민들은 충분히 웃었고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농성의 진정성을 봐달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호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단식 농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5시간 30분의 릴레이 단식을 끝내고 5시간 30분 간격의 정상적인 식사를 한다고 비난할 국민은 없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마음 편히 식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마비를 풀어야 합니다. 이제는 억지 단식을 풀고 일을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전 총리는 관 뚜껑 열고 나온 냉전 시대의 좀비다는 제목입니다. 탄핵당한 죽은 권력의 불길한 역습, 좀비 정치의 신호탄입니다. 시장마저 가히 황교안스럽습니다. 무덤에서 채 깨어나지 못한 좀비답게 꺼내드는 무기라고는 저주와 방공이 난무하는 색깔로 민주인사를 때려잡고 간첩을 조작하던 공안 검사에서 한치 벗어나지 못한 퇴행이었습니다. 두드러기를 핑계로 병력 의무조차 회피한 인물이 안보 타령은 또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박물관에서조차 거부하는 냉전시대의 망령,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전쟁광에 손색이 없습니다. 철진한 것은 멸종된 운동권 철학이 아니라 유신의 관 뚜껑을 열고 나온 냉전시대의 좀비입니다. 2019년의 대한민국에 냉전 좀비가 서식할 곳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조차도 좀비의 온상으로 파괴되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황교안이 말하는 미래는 보수의 괴멸입니다. 좀비에게 서식처를 내주는 순간 이미 예견된 수순이나 진배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스스로 열어젖힌 좀비의 관 뚜껑에 다시 못을 박아야 합니다. 보수의 괴멸에 미리 축하를 전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 수고하셨습니다.